앉아주시고요. 졸업식이 한창이던 지난 2월 세상 밖으로 첫 발을 내딛는 조금 특별한 아이들이 있었다. 생전 처음 양복을 차려입은 정돈이와 상준이도 거기 있었다. 원주, 정돈이. 떠나는 학생도 보내는 선생님도 말을 잃은 채 눈물로 치른 졸업식. 그래야지 끝번호가 들어가면. 정돈이와 상준이는 그렇게 12년 동안 가족과도 같았던 학교라는 작은 울타리를 벗어나고 있었다. 세상 밖으로 나오기까지 그들은 오랜 시간 홀로 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꿈을 갖기엔 너무나 부족해 보였던 아이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 아이들은 그렇게 세상 밖의 무관심과 편견 속에서 저마다 작은 꿈 하나를 펼쳐가고 있었다. 세상과 만나기 위해 준비한 12년의 세월. 이 이야기는 그들이 학교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가졌던 가장 특별했고 또 가장 아름다웠던 시간에 대한 기록이다. 정신지체 특수학교인 성베드로 학교. 한바탕 수란이 벌어진 운동장에서 우리는 보통 또래들과 많이 닮아있는 아이들과 만날 수 있었다. 그중 유난히 시선을 끄는 아이, 심판을 맡은 정돈이었다. 번번이 아웃을 당하고 나던 상준이는 그리 쉽게 눈에 띄는 아이는 아니었다. 노느라 수업이 시작되는 것도 잊어버린 정돈이. 운동장에서 중학교 동생들하고 놀아라. 놀다가 너는 시간 알고도 늦게 들어온 거지. 시간 개념이 부족한 아이들에겐 흔한 일이지만 정돈이의 경우는 좀 달랐다. 5교시 늦게 들어온 거는 여기서 못해. 어떻게 몰라줘요? 왜 저 그러지 않고 있어? 왜? 잘못했는데? 아니라며 선생님과 맞서는 고집센 아이. 선생님께 야단 맞는 게 세상에서 제일 싫은 아이. 반성문을 쓰면서도 내내 억울한 표정이던 정돈이는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죽기 전엔 절대 서지 않습니다. 정의건 정의건. 상준이는 교실에서도 금방 찾아내기가 쉽지 않았다. 늘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는 얌전한 모범생. 행정이 여기다 데려가는 거 쉽지 않아요. 나와 일로 나오세요. 보고 싶은 영화는 웬만해선 나서는 법이 없는 상준이는 발표하는 동안 한 번도 고개를 들지 못했다. 국가들의 극장에서 쉬는 시간이면 교실마다 어김없이 음악이 흘러나왔다. 한바탕 춤판이 벌어지고 정돈이와 상준이의 동무대가 펼쳐졌다. 상준이도 춤을 출 때만큼은 자신감이 넘쳤다. 그렇게 서로 다른 두 아이를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로 만든 것은 춤이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달리 갈 곳도 특별히 해야 할 일도 없다. 유일한 낙은 TV 보기. TV는 좋아하는 춤과 노래를 가르쳐주는 유일한 친구였다. 가수 김정구부터 요새 애들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전주만 나와도 다 알아. 조만간부터. 정도야 춤추는 거 좋아해? 네. 얼마만큼? 하는 만큼 땅만큼. 아 그럼 앞으로 뭐 하고 싶어? 댄스 하고 싶어요.
하늘만큼 땅만큼 좋아하는 그것. 정돈이가 가장 자신 있게 꿈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춤이다. 처음이야. 처음이야? 당연히 처음이지. 정돈이와 상준이가 본격적인 춤 배우기에 나섰다. 상준이는 오늘 지하철을 처음 타본다고 했다. 고3이 돼서야 처음 타보는 지하철은 모든 게 낯설고 신기하다. 괜찮아. 왜 뭐지? 왜 이래? 어? 어? 혀를 안 줍고 가면은 저기 뭐니 다친다니까. 이거는. 의기양양해진 정돈이. 매일 지하철로 통학하는 정돈이는 지하철을 타고 혼자 어디든 찾아갈 수 있다고 자랑한다. 왜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많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나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아이들은 중간 지점에서 잠시 내렸다. 서재 누구 기다려? 네. 누구? 네. 누구? 뭐지? 조금만 있으면 온다고 했는데. 아이들은 함께 춤을 배우기로 한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다. 약속 시간을 30분이나 넘기고 도착한 또 한 명의 아이. 서울 광진학교 1학년인 신아였다. 왜 이렇게 늦게 오는 것이오? 뭐? 나는 너 기다리다가 하서 자꾸만. 야, 준현이가 여기서 잠을 자. 이 방이야. 방. 아이들은 잔뜩 들떠 있다.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아이들이 춤을 배울 만한 곳을 추천해주기로 했다. 어렵게 수소문한 끝에 찾아간 곳은 이곳 DMC 연습실. 정통 힙합 댄스 그룹인 DMC는 댄스 매니아들 사이에서 알아주는 춤꾼들이다. 모든 게 신기하고 놀랍기만 한 첫 만남. 춤이라면 자신 있던 아이들이 잔뜩 주눅이 들었다. 웬만한 가수들의 춤은 모두 그럴듯하게 흉내내곤 했는데 도무지 따라할 수가 없다. 운동 많이 하고 처음부터 너무 욕심 갖지 말고요. 운동부터 많이 하고 힘 좀 기른 다음에 차근차근 해도 돼요. 너무 급하게 마음 먹지 말고. 본격적인 춤을 배우기 전 아이들은 기초 체력 훈련부터 받아야 했다. 굳은 몸을 풀어 유연성을 기르고 근력을 키워야 한다. 운동량이 많지 않은 아이들에게 훈련은 고통에 가까웠다. 춤을 배우게 된다는 기대에 들떠있던 아이들은 시작부터 만만치 않은 통과 의례를 치러야 했다. 7, 8, 9, 10. 한쪽으로 많이 딸리는 것 같아요. 몸도 그렇고 힘이 많이 없는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계속 운동하고 그러면은 잘 하실 것 같아요. 연습을 시작하자마자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다. 정돈이가 맹장 수술을 받은 것이다. 마지막 요번에 빼면 되거든. 맹장염이 오래돼 복막염으로 전이된 상태였다. 안 아팠지? 연습에 빠지고 싶지 않은 욕심에 병을 키운 것이다. 마지막. 가서 너 막 움직이고 그러면 이거 꼬맨 터지면 너무 골치 아프다 너. 알았지? 나가 골치 아파. 불통 터지지. 그 분통 터지지. 퇴원을 하자마자 정돈이는 가장 먼저 연습실로 달려왔다. 그 사이 상준이는 새로운 동작을 배운 상태였다. 왜? 다시 한번 쳐. 춤이라면 상준이보다 늘 한 수 위였다. 정돈이가 바짝 긴장하기 시작했다. 오.
형이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저기야, 저기. 아, 나 대답 안 할 거야. 형이라고. 상준이와 신하는 그새 멤버들과 제법 친해져 있었다. 형주라 그래요, 빨리. 형주야 그래요, 빨리. 형제야, 예. 저기. 소개팅. 아, 소개팅이요? 형. 오늘따라 지금 외로워요. 웃으며 농담을 주고받는 동안 유리창 너머 정돈이가 있다는 걸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반말이에요. 얘또 얘기해야죠. 얘가 아니고. 마치 거대한 벽이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정돈이는 그들 곁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있었다. 뒤늦게 정돈이만 빠져 있었다는 걸 발견한 멤버들. 하지만 정돈이의 마음은 이미 상해버린 뒤였다. 혼자 돌아앉아버린 정돈이는 내내 연습하는 동안 말이 없었다. 본격적인 연습이 시작된 지 2주째. 하지만 아이들에게 연습실은 그저 집보다 재미있는 놀이터였다. 자꾸 늑장을 부리는 상준이. 연습은 늘 이런 식이다. 상준아. 넷, 다섯, 둘, 셋, 넷, 여섯, 둘, 셋, 넷. 아이들의 안무지도를 맡은 중군이에겐 어려운 동작을 가르치는 것보다 연습을 제대로 진행시키는 것이 더 어려웠다. 봐봐. 제대로 가. 빨리 너 됐잖아. 너 못해. 봐봐. 여기서 완 해봐. 아이들의 돌출 행동은 자주 연습을 방해하고 중단시켰다. 2, 3, 4. 뭐해? 왜 안 해? 어려워요. 어려워도 해야 돼. 어려워도 해야 돼. 빨리. 안 해? 어려운데 어떻게 해요? 어려워도 할 수 있지. 너 어려운 거 못해? 네. 그럼 어려운 거 아예 안 할 거야? 아니요. 그럼 할 수 있는데 어려운데 할 수 있지. 할 수 있으면 해야지. 다 쉬워. 강준아. 까기랑 약속했잖아. 할 거 안 할 거야? 너 나가야. 혼자 춤을 추는데 익숙한 아이들에게 여럿이 함께 박자를 맞춰 추는 춤은 어렵고 지루했다. 하겠습니다. 나보다 수영 많이 나갔어. 힘들어도 참고 견뎌야 한다는 건 역시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준비. 응.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인데 넘어야 할 산은 너무 많이 남아 있었다. 준비. 5, 6, 5, 6, 7, 8. 1, 2, 3, 4. 1, 2. 신나는. 야, 너 이리 와. 안녕하세요. 연습실에서 정돈이는 여전히 주변만 맴돌았다. 멤버들도 정돈이에게 특별히 더 신경 쓰지는 못했다. 정돈이는 점점 더 외톨이가 돼가고 있었다. 그럴수록 행동은 더 거칠어지고 알 수 없는 이상한 말로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는 일도 잦아졌다. 누구야? 어떤 놈이 내 친구 죽였어. 어떤 놈이? 팀의 리더인 광호가 정돈이를 달래려 애써보지만 이해할 수 없는 정돈이의 행동에 광호도 당혹스럽다. 난감해진 광호. 아이들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건 여전히 어려운 숙제였다. 빨리 복수해. 그날 밤 결국 사건이 터지고 말았다.
정돈이와 신하가 주먹 다짐을 벌인 것이다. 그거 말이야. 놔. 아니. 나는 안 되잖아. 여기는 싸우고 그래. 동생 잘해줘야지. 그 오양 놓지 마. 정돈이와 신하가 싸움을 벌인 게 벌써 두 번째. 안 놀아야지. 미안하다 그래. 빨리. 나 미안하다 그래. 광호도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빨리 잡아주고. 싸우지 마. 쉽지는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이렇게 신경 쓰이고 힘든 일이 많아질 줄은 광호도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 왜 싸우는데? 뭐라고? 장장이 가서 맞아 그거 할래서. 정신이 없어. 형 끝나기 전에 빨리 데리고 와. 빨리. 네. 이게 뭐가 문제인 거야? 문제인 거. 형들랑 딸 애들을 봐봐. 친하지가 않아서? 친하지가 않아서. 쟤네들은 처음부터 친했냐? 처음부터 별로 안 친했어. 여기는 너의 그 학교가 아니고 사회야. 아직까지 그 최고라는 생각을 하면 여기 같이 이렇게 어울리기가 힘들지. 그래? 최고라고 생각하면 최고답게 최고답게 해서 열심히 하고 와서 더 친해지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정돈이는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다. 학교와 연습실, 그 낯선 변화에 적응할 시간이 좀 더 필요했다. 처음에 왔을 때는 좀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지금 딱 변한 게 없어. 똑같은 것 같아.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큰 말썽이 없이 자라준 정돈이. 난 사랑할 준비를. 웬만한 일은 혼자서도 잘 처리하는 정돈이가 늘 대견스럽고 믿음직했던 어머니는 연습실에서 적응하지 못한다는 소리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것은 이제 곧 닥쳐올 미래에 대한 불안이기도 했다. 어느 날인가 엄마 장가 보내줘 그 소리가 제일 두렵고 요새 맨날 군대 간다 그러는데 어떨 때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진짜. 정돈이가 지금 이 단계보다 아예 좀 더 모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거는 진짜 부모로서 죄받을 소리지만 그런 생각도 해보고 어렴풋이 저렇게 안 되는 게 자기 마음의 상처도 많이 될 것 같고. 정돈이도 스스로 뭔가 잘못돼 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해결 방법을 찾아야 했다. 연습을 시작한 지 이제 한 달이 지났다. 하지만 기본적인 동작만 겨우 익혔을 뿐 연습은 몇 주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늦잖아요 이거 봐요. 때를 맞춰야죠. 동작만 한다고 치면 음악에 몸을 맞춰야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음악이 안 맞죠. 상준이가 점점 더 뒤처지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였다. 다시 시작. 1, 2, 3, 4. 형 왜 이렇게 못해요 형 혼자서? 예? 아니 신하고 정동도 안 되는데 그래도 웬만큼 따라하서 형은 동작도 모르고 박자도 못하고 안 돼요 지금. 나 안 하고 형들 셋만 해봐요. 한 달이나 연습했다는 아이들의 춤은 박자는 고사하고 동작도 제대로 맞지 않았다. 처음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다. 모든 게 엉망이었다. 안무 다 안다고 그래가지고 쉬울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다 못해. 형들도요.
못해요? 정동이 형도 아직 잘 안 돼요. 개망신. 상준이의 농담에 신하가 그만 짜증이 났다. 어리다가 정말이야. 하지 말아요. 네가 보여주면 난 고3이야. 저번 20하고 고3 받아줬어? 형들한테 존중했어. 형들 이건 조합이야. 연습도 제대로 못한 채 아이들끼리 또 분열이 일어나고 있었다. 지지부진한 연습에 속이 상한 아이들이 서로에게 화풀이를 하는 것이다. 내가 지금 몰라서 몰라? 응? 이거는 뭐 발동자가 안 맞아. 안 맞으면 야치단 말이야. 손. 원, 투, 쓰리. 나 경기하고 싸우기 싫으니까 박자를 잡았어. 다리만 움직이는 게 아니야. 다리 가는. 세라가 아니야. 아무런 변화 없이 연습은 계속됐고 아이들은 몸도 마음도 조금씩 지쳐가고 있었다. 달라지지 않은 아이들에게 계속 춤을 가르쳐야 하는 멤버들 역시 지치기는 마찬가지였다. 공연 날짜를 잡고 아이들과 함께 무대에 서겠다던 광호의 결심도 흔들리고 있었다. 형이 보기에는 정동이도 뛰기 못하는 수준인데 정동이가 셋 중에서 제일 나. 그리고 신하는 어쩌다 박자는 잘 맞는데 동작 까먹어갖고 자꾸 틀려. 상준이는 동작도 안 되고 박자도 못 맞고 계속 그래. 셋넷 쿵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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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쿵자. 연습을 하면 할수록 상준이는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었다. 그만큼 자신감도 함께 잃어갔다. 때리고 싶은데 한번 해. 다시 해. 한번 봐준다. 제대로 해. 5, 6, 7, 8 왜 자꾸 까먹어? 상준아. 시계 때려. 급기야 극약 처방이 내려졌다. 때려서라도 아이들을 변화시켜야 했다. 안경 벗어. 세게 맞을 거야. 이거 세게 해야 잘해야 돼. 오케이. 아프지? 됐어 봐. 또 맞는다 틀리면 알았어? 상준 야 이거 봐봐. 꿀밤한 데에 마음 약한 상준이가 눈물을 글썽이고 왜 만다. 그래? 어? 말해봐 빨리. 안녕하세요. 박자 틀렸을 때. 박자 틀려서 형이 때려서 서러웠어? 어? 어? 그럼 형이 상준이 가르치지 좀 말까? 형은 상준이 너 잘 되라고 때린 거야. 알았어? 상준이 한 번만 봐주세요. 정동이 나와 있어. 나와. 형한테 춤 배우지 마. 할 거야 묻을 거냐? 근데 왜 서럽대 형한테 맞은 게? 응? 형한테 맞은 게 왜 서러워? 어디에서 그런 용기가 나왔을까? 춤을 포기하라는 말에 상준이는 서럽게 울며 끝까지 하겠다고 오기를 부린다. 하기 싫어? 광호도 중근이도 아이들에게 정작 바랐던 건
이렇게 기어이 하고 말겠다는 의지였는지도 모른다. 아이들은 그렇게 생전 처음 의지라는 걸 배우고 있었다. 아이들과의 인연 덕분에 DMC는 한 장애인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공연 요청을 받았다. 연습만 제대로 됐다면 아이들도 함께 섰어야 할 무대였다. 광호는 일부러 아이들의 자리를 무대 가까이에 잡아주었다. 호흡을 맞춰 추는 멋진 춤의 세계. 공연을 지켜보면서 아이들은 언젠가 무대에서 함께 춤을 추는 모습을 상상하고 있었다. 그것은 상상만으로도 행복한 일이었다. 맞지? 어때? 어? 언제부턴가 정돈이는 무언가에 쫓기듯 혼자 연습을 하고 있었다. 여전히 넋을 놓고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 상준이와 신아. 억지로 끌어내지 않으면 스스로 연습하는 법이 없다. 연습 제대로 안 하면은 네가 이거 잘하라고 해가지고 네가 가르쳐줘. 계속 놀고 있잖아. 너 혼자 연습하면 안 돼. 같이 셋이. 마음이 급한 정돈이는 아이들을 다그치기 시작했다. 빨리 제대로 된 춤을 추고 싶었던 것이다. 정돈이는 신철이의 장난을 받아줄 여유가 없었다. 괜히 어색해진 신철이. 내일 여기까지 외워라. 또 운다. 형 어제 뭐라고 했어? 잡고 있는 눈물 억지로 채우려고 해요. 형 어제 뭐라고 했어? 남자는 몇 번밖에 운다고? 세워. 그래. 근데 맨날 울잖아. 왜 울어? 그 남자 아니지? 어? 아니지? 아니 남자야. 야 승준아. 정돈이는 광호의 말도 듣지 않았다. 야 빨리 나와 연습해야지. 이 예언절 가르쳐야 되니까. 뭐 네가 뭔데? 네가 뭔데 가르쳐 새끼야. 네가 뭔데? 그렇지 잘해? 어? 잘하는 거야?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한 광호가 단단히 화가 나버렸다. 늘 제멋대로인 정돈이에 대한 불만과 짜증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이다. 정돈이는 억울했다. 아무도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고 있었던 것이다. 광호도 이번만큼은 좀처럼 쉽게 화가 풀리지 않는다. 아무리 다가가려 해도 단단한 벽이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듯했다. 집에 가요. 더 이상 못 이겠어요. 가오양 앞에서 무슨 말을 같은 애가. 이게 뭐만 심으면 아 미치겠어요. 화내도 안. 애들이 한 개를 듣고 한 개를 흐르는 것 같아요. 화내도 쉽지 않아. 해봤자 고쳐주려고 그런 건데 몰라주고 바보 새끼. 안 그래요? 주제처를 어떻게 해줘야 되지? 큰일 났네. 정돈이 문제로 고민하던 광호와 중군이 학교를 찾았다. 담임 선생님께 도움을 얻기로 한 것이다. 고생이 많으셔요.
아 저희 애들 때문에 그냥 얘 안 해. 무슨 일 때문에 무슨 거예요? 네, 정돈이가 지금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 정도의 문제점이요. 제일 혼자 있는 시간이 되게 많아요. 예. 자기 혼자 노는 거 되게 좋아하고. 성격적으로 이렇게 막 문제가 있는 학생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저한테 있냐면 첫 번째는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고요.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특수학교에 있는 친구 치고는 똑똑하거든요. 그다음에 형들이 그들의 고민을 선생님은 금세 읽어내고 있었다. 이런 거 같으니까 대래 그렇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동안 해답의 실마리도 조금씩 잡혀나갔다. 항상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마음을 열려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이 자기를 자신을 알아주기를 많이 바라거든요. 하나요, 솔직히. 기분 나쁘잖아요. 네. 그쵸? 어느 기분 한순간에 나쁘죠? 막 네. 얘기하다가 네. 그냥 확 나가버려요. 막 불러도 그냥 나가. 저희 아니까 괜찮지만 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예. 좀 거리감이 생기고 막 그러니까. 저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죠. 애들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이해해요. 우리 아이들을. 쬐끔의 변화가 이제 조금씩 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졸업을 해서 복지관에 가서는 아마 그 시간이 짧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그들에겐 서로를 이해할 시간이 더 필요했다. 상담을 마치고 광호와 중군이는 운동장에서 기다리던 아이들과 한바탕 골 대결을 벌였다. 서로에게 다가가기 위해 필요한 건 생각이 아니라 온몸을 부딪혀 함께하는 시간들이라는 걸 이제는 알 것 같다. 마음먹은 김에 그들은 함께 여행을 떠났다. 아이고 제 신나게는 야 얘들아 2달 전 입대한 병원이의 면회를 겸한 여행이었다. DMC의 큰형이었던 병원이는 아이들과 만난 지 한 달도 안 돼 입대를 했다. 유난히 병원이를 잘 따랐던 상준이. 이번엔 위문 공연을 하겠다고 나섰다. 사람들 앞에 서면 고개도 잘 못 들던 소심한 아이 상준이가 춤까지 춰가며 노래를 불렀다. 하지만 높은 언덕길을 내려오는 건 상준이에게 여전히 극복하기 힘든 과제였다. 계단도 쉽게 내려오지 못하던 상준이었다. 상준이 형, 올 수 있어. 겁내지 말고 와요. 하나도 안 무섭다니까 그냥 길인데. 내가 잡아줄게. 일단 형 천천히 가자. 제가 갈 수 있지? 그렇지, 흥진이. 그런 상준이가 병원이의 손을 뿌리치고 혼자 힘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형이 한 발 한 발 상준이는 처음으로 가파른 언덕을 혼자 내려올 수 있었다. 변화는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정돈이가 기어이 헬기 대필 시범에 나섰다. 공기 좋습니까? 막상 하겠다고 큰 소리는 쳤지만 정돈이는 온몸을 떨고 있었다. 옆으로 이쪽으로 약간 좀만 더 떨지 말고 자신감 있게. 남들처럼 군대에 가고 싶다던 정돈이는 그렇게 진짜 군인이 되고 있었다. 자, 좀만 더. 자, 허리 숙이고. 아마도 아이들은 오래도록 기억할 것이다. 그곳에서 배운 용기와 감성, 그 멋진 추억들을. 여행은 모두의 마음을 조금씩 편안하게 열어놓기 시작했다.
설거지를 하고 밥 먹은 자리를 치우느라 1시간씩 보내는 아이들. 맞죠? 응. 맞아. 야, 물 깨끗이 하려고 그래. 이거 뭐야? 하지만 광호는 더 이상 답답해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들 나름대로의 방식이었던 것이다. 야, 아들아. 고마워. 함께 살아가기 위해선 먼저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걸 여행은 모두에게 가르쳐주고 있었다. 이튿날 눈을 뜨자마자 그들은 바다를 향해 마음껏 달렸다. 미처 다 허물지 못했던 마음의 벽들이 그렇게 하나 둘 사라지고 있었다. 이제 그들에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만 남았다. 학교는 이제 방학을 앞두고 있었다. 졸업반 학생들에겐 마지막 수업. 자, 그러면 선생님은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수업을 시작했다. 잘 보세요. 여러분도 한 명씩 나와서 할 거예요. 손 놔요. 지금 글씨 이제 학교를 떠나 새로운 곳에서 살아가야 할 아이들에게 선생님은 가르쳐줘야 할 것이 너무 많았다. 면도도 그중 하나였다. 입가에 거뭇한 수염이 나기 시작한 아이들은 어느새 어른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들이 어른이라고 가르쳐주지 않았다. 잘 봐라. 권호연이는 정돈이가 거기 있니? 시집 보낼 딸을 보는 엄마 마음처럼 선생님은 다 자란 아이들이 기특하면서도 자꾸 마음이 답답해져 온다. 네가 부인 거 잡고. 입을 당겨서. 어느 정도 성인이 돼가면 성인이 된 그 대접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근데 집에서나 사회에서나 다들 우리 아이들을 좀 지능이 조금 떨어지고 좀 부족하다고 우리 아이들 아이 취급하고 그러잖아요. 조금 늦게 기술을 배우고 그다음에 사람 관계에서도 조금 삐걱거리고 그래도 조금만 시간을 좀만 더 가지고서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해해달라고까지는 제가 말씀 못 드리죠. 그날 밤 아버지는 처음으로 정돈이를 데리고 포장마차를 찾았다. 네. 아, 나이 20살 먹었어요. 20살이요, 올해 20살. 근데 뭐, 꼼장어 뭐 좋아요? 어느새 20살 청년으로 자란 정돈이. 네. 이제 20살 먹었으니까. 네. 어? 네. 생각하면 늘 마음만 아팠던 어린아들이 이렇게 어른이 되어 술잔을 마주하고 아버지 앞에 앉은 것이다. 좋아요. 내 애가 아니다. 이거는 잘못됐다. 그러고 내가 집을 뛰쳐나갔었어요. 그때 집을 뛰쳐나가가지고 한동안 집에도 안 들어왔었죠. 얘 엄마가 고생을 많이 했는데. 다 잊은 줄 알았던 아픈 기억들이 가슴 한구석 모진 상처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길었던 고통만큼 아버지에게 정돈이는 세상에 둘도 없는 소중한 아들이다. 술 마시는 것만큼은 직접 가르쳐주고 싶었던 아버지처럼 정돈이도 언젠같이 아들과 함께 술잔을 나누며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아버지의 마음은 점점 더 간절해지고 있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연습실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져 있었다. 아직 사람들의 주변을 맴돌기는 해도 정돈이의 표정은 달라져 있다. 더 이상 피하지 않고 다가가려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다. 멤버들 역시 정돈이를 먼저 배려하려 애썼다. 노력하는 만큼 변화의 속도는 더욱 빨라졌다. 이제 그들은 진정한 한 팀이 돼가고 있었다. 막바지 연습이 한창이던 어느 날 다시 문제가 생겼다. 상준이 며칠째 학교를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돈이는 더 이상 할 말을 잃고 말았다. 맞춰봐야 되는데. 이거 봐. 상준이는 말조차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심하게 앓고 있었다. 감기 몸살이었다. 이거 잡아. 몸이 약했던 상준이가 연습을 하느라 무리를 했던 탓이다. 상태는 심각해 보였다. 어제까지도 얼굴색이 안 편하면 입원시키려고 그랬다니까. 근데 얼굴색이 돌아오더라고. 아이고 못 봐줬어요. 노란 데다가 입술은 허옇게 뒤집어지고. 지가 오죽하면은 그거를 그만둬야 되겠다 그랬을까? 상준이는 당분간 연습을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 남은 시간은 일주일. 무대에 서는 것은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 신하마저 감기로 빠지고 정돈이는 혼자 연습실만 바라보고 앉아 있었다. 제가 조금만 더 상준이한테 조금만 힘이 되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저하고 상준이하고 신하는 한 팀이에요. 이틀 뒤 상준이와 신하가 다시 돌아왔다. 무대를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여기로 직접 온 거야? 그들은 다시 시작했다. 이제 남은 시간은 5일.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든 상준이가 아픈 몸을 움직이며 춤을 추기 시작했다. 아무도 연습 중에 장난을 치거나 농담을 하지 않았다. 틀렸다고 화를 내거나 싸우지도 않았다. 아이들은 진지했고 생애 처음으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었다. 아무도 가능할 거라 믿지 않았던 무대를 향해 그들은 마지막 힘을 쏟아내고 있었다. 공연 바로 전날 마지막 리허설을 끝내고 공연 장소를 메모해주면서 광호는 아이들과 헤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네. 자, 니네끼리 어떻게 붙이냐? 셋. 존이랑 나랑 승아 최문식이라고 봤어요. 장난 아니야. 말도. 그리고 딴 데 가서도 형들이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사람들이랑 피하지 말고 니네가 먼저 피하면 안 돼. 알았지? 니네가 먼저 다가가고. 우린 약간 섭섭한 이제부터 끝을 맺어야 되는데 이제 어떨지 모르겠어. 내일 잘해야지. 마지막 공연. 공연 1시간 전 부모님과 선생님은 일찌감치 도착해 있었다. 별로
보고 이게 춤이 되냐 그랬다니까. 근데 여기서 보니까 같이 하니까 되는 것 같은데요? 연극제 행사 마지막 날. 초대 가수로 무대에 나서는 DMC와 3명의 아이들도 함께 춤을 추게 된다. 자신감 없으면 안 되니까 자신 있게 괜찮아. 흘려도 괜찮으니까 자신감 있게. 알았지? 아이들은 잔뜩 긴장해 있었다. 신아도 오늘은 왠지 말이 없다. 정돈이는 아예 혼자 복도로 나와버렸다. 떨리는 마음은 객석에 앉은 부모님과 선생님도 마찬가지였다. 아이들이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춘다는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 공연이 시작되고 아이들이 무대에 오를 차례가 다가오고 있었다. 늘 상상 속에서 그렸던 바로 그 무대가 사람들은 쉽게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들이 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 세상을 향한 그들의 첫 무대. 이제 그들의 도전은 세상의 더 큰 무대를 향해 다시 시작될 것이다. 진짜 딱 벽이 되게 컸어요. 그때 처음 본 느낌과 지금의 느낌이 진짜 차이가 엄청 나요. 친구들이 나중에 졸업을 해서 전문 백댄서가 되려고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렇지만 이 친구들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름다운 그런 추억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슴이 벅차요, 벅차. 사회에서 얼만큼 받아줄까 그게 제일 걱정이죠.